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미국 부동산은 지오플랫의 미국 대표 이무영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그 미국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정보성 컨텐츠도 있지만 사실 그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진정한 현실감 이런 것들을 구독자분들께 또 전달 드리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 드리는 목적으로 저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 얘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고 계시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실제 그 전문가들이 느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와서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지, 그리고 저한테 그 미국 이민 생활이 어땠었는지를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겪어보신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저보다도 더 훌륭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제 이야기는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뭐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뭐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유학을 생각하시거나 미국으로 어떻게든 좀 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이야기들은 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 때 질문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좀 영상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어려웠죠. 언어 자체도 달랐고요, 문화도 다르고,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토픽 자체도 워낙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적응하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가 왕따를 당해도 왕따를 당한다라는 게 뭔지 모를 정도였어요. 제가 처음에 다녔던 학교에는 ESL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영어가 좀 부족하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좀 별도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딸을 당하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못 견딜 정도로 힘들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자체가 굉장히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허들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민자들에 대한 아시안계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백인도 많았고 흑인도 많았고 다 골고루 섞여 있다 보니까 그냥 그들 중에 하나가 된 느낌이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언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동화되고 뭔가 교감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였나요?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하이브리드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인종별로 굉장히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인도 사람들끼리 모이고, 흑인들은 좀 흑인들끼리 모이고,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이고, 뭐 백인과 흑인은 뭐 섞여서 이렇게 노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특히 캘리포니아는 이제 스페니쉬, 멕시칸들이 굉장히 많죠. 히스패닉들이 굉장히 많아서 히스패닉들끼리도 많이 모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문화를 공유하는 그 인종들이 모여서 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 속해서 할 거냐, 뭐 인종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그 좋은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되게 열정을, 패션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좀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들하고 놀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국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는 아무래도 한국 분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기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른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친구들 이렇게 좀 친해지면 진짜 자기 집에 놀러 올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 집에서 우리 주말에 바비큐 파티 할 건데 같이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아유, 제가 가면은 진짜 나 영어도 해야 되고 나 진짜 불편하고 막 이런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드실 텐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서 그냥 뭐 한마디 안 하고 있어도 거 가서 햄버거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뭐 핫도그 같은 거 먹고, 그냥 뭐 오히려 뭐 한국 문화를 알려줘도 괜찮은 거거든요. 야, 내가 이거 요즘에 듣는 코리안 뮤직인데 너네 한번 들어볼래? 뭐 이렇게 해서 들려주고, 그러면은 얘들이 막 엄청 신기해요. 막 이거 무슨 누구야? 가수가 누구야? 뭐 또 요즘에는 케이팝이 또 대세기 때문에 그런 얘기로 충분히 많이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부딪혀라. 참고로 제 그 MBTI를 보면 저는 굉장히 그 인트로버트합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그래서
뭐 세미나를 할 때든 이런 발표를 할 때든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할 때든 굉장히 그 내성적이고요. 그리고 할 때마다 힘듭니다. 준비할 때마다 힘들고요. 앞에 나가서 뭐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그 전날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들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못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축구팀에 들어가서 이제 축구도 해보고 농구팀에도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 쪽으로 많이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축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미로는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대회도 나가고 경기도 뛰고 뭔가 컴페티티브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수업 끝나고 막 2시간 동안 그 체력 훈련도 하고 그리고 때 되면은 경기도 나갔다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학업에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축구를 하루 종일 하고 와서 집에 들어오면 거의 녹초가 되기 때문에 숙제를 하거나 그날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팔로우업하고 이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축구를 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배구로 전향을 했죠. 배구를 딱 전향을 해보니까 배구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체력적인 면보다는 전술적인 면이 좀 더 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 미친 듯이 뛰어서 막 나의 체력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동선수로서 코트에 있는 6명이 짜여진 움직임 속에서 팀워크를 발휘하고 그러니까 뭐 레프트백이라든지 라이트 프런트라든지 뭐 세러라든지 리베로라든지 각자 마침 포지션에 따라서 그 팀 전술이 구현이 되고 그 전술에 의해서 움직이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배구를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스포츠구나. 그리고 심지어 재미도 있었고요. 제가 중학교 때 갔을 때는 그나마 키가 좀 큰 편이었습니다. 반에서 아주 큰 편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뭐 상위 한 20-30% 안에는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공격을 했었는데 어택을 했었죠. 근데 고등학교 10학년 딱 10학년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한 1-2학년 정도 되는 건데 여름방학 끝나고 그 다음 학기에 딱 나타났는데 애들이 갑자기 제 머리 위로 거의 한 30cm 이상 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아니 내가 알던 얘가 맞아? 얘가 분명 걔가 맞아? 너무 막 2차 성징도 많이 오고 갑자기 진짜 조그맸던 애가 막 이렇게 무슨 기계로 이렇게 쭉 늘린 것처럼 쫙 커져서 와가지고 9학년 10학년 때까지는 보통 어태커 아니면은 제가 세러를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 11학년부터 이제 리베로로 계속 전향해가지고 수비 쪽을 담당해서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지금 배구를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굉장히 그 배구를 함에 있어서 미국 생활에 적응이 굉장히 많이 됐었다. 그리고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뭐 자녀분은 뭐 배구 전혀 못하는데 저도 배구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배구 어떻게 했냐, 이 특유의 한국 그 근성이 있습니다. 그 트라이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팀의 선수로 뽑힐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를 트라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 왔을 때 이제 축구를 좀 하다가 배구로 이제 트라이아웃을 이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코치나 선배 선수들이 공을 이렇게 딱 뭐 쳐서 줘요. 스파이크를 때려서 주면 그거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어디서 배구를 배워봤겠어요? 저는 배구 공이라는 거를 미국에 와서 처음 만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배구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오케이 그냥 한번 해보자. 날라오는 공 내 몸 어느 부분을 써서라도 한번 막아보자. 뭐 손이 됐던 머리가 됐던 발이 됐던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보여주자 라고 생각하고 그 트라이아웃을 갔는데 딱 거짓말같이 결과가 쭉 나오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나중에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저를 왜 뽑았냐, 나 진짜 배구 하나도 모르고 나 모르는데 왜 뽑았냐라고 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너가 그날 보여줬던 열정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도전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고, 지오플랩시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었을 때도 동료들이 많이 질문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는 물론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뭐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멋있고 진짜 세련된 단어를 얘기해야만 영어를 잘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몇 마디 단어로 굉장히 느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영어의 레벨은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느냐. 나 배고파. 뭐 I'm hungry. 나는 뭐 먹고 싶어. I'm craving for 뭐 something. 나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 그 정도는 약간 1단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로직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를 로지컬리 그냥 설명할 수 있느냐. 내가 생각했을 때 A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A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상대방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한 2단계의 영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3단계의 영어 수준은 그 상대방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영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몇 가지 심플화된 단어로 아 진짜 이 사람한테 뭔가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뭔가 모티베이션을 주고 최종 이제 3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3단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자세히 그 단어들을 뜯어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단어들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퍼즐을 해야 되냐, 어떤 순간에 내가 상대방의 어기를 들어야 되냐, 오히려 어떤 순간에는 내가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느냐, 오픈 퀘스천을 많이 던지고 좋은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셨던 분들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를 구사하셨던 분들하고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갭을 좁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생각하는 로직을 상대방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로직을 설명하는 거는 한두 번 연습해 보면 할 수가 있거든요. 몇 가지 단어로도 다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어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인사이트를 열어줄 수 있을 만한 퀘스천들. 그러니까 퀘스천 같은 경우들은 몇 가지 좋은 퀘스천들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나중에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하든지 뭐 누군가하고 쉐링을 하든지 할 때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교과 외 활동 어떤 것들 했냐, 뭐 썸머 캠프 같은 것들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썸머 캠프 같은 거를 전혀 안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썸머 때 이제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대학교 가서 대학교 코스를 좀 들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스들은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해서 그 여름방학 동안에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크레딧도 쌓을 수가 있고 뭐 GPA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도움이 되냐면, 실제로 대학교 갔을 때 그 크레딧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빨리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학비 부담이 있거나 내가 빨리 뭔가 졸업하고 난 사회에 나가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크레딧을 미리미리 잘 쌓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요즘 트렌드는 제가 입시에서 손을 뗀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크게 뭐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썸머 스쿨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냥 뭐 노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뭐 서머 스쿨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정말 그 3개월 동안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겠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경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의 어떤 전략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대학 입시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대학 입시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입학 사정관들한테 어떤 나의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서 9학년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세워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만약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더 막 가서 알아보고 그 실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참여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는 어떤 게 왜 LA로 가셨냐 뭐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시는데, 이제 샌프란난도 밸리라는 이제 그 포로렌치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한국 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꽤 계시고요. 한국 마켓도 있고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한국 사람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적지도 않고 또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 환경이었는데, LA로 가신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그 친한 친구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었고요, 일로. 근데 사실 그 미국 이민 생활이라는 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주변에 많은 가족분들이 계시고 도와주면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 혼자만의 싸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그 이민 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언어도 잘 안 될 거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한국과는 너무 다르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막 3개월 걸리고 6개월 걸리고, 또 이거는 어디 신청해야 되지? 이거는 어디다 얘기해야 되지? 또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다가 전화해야 되지? 뭐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대형 교회에 가시는 거를 처음에는 추천을 드리고요.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처음 정착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희 부모님을 뵈 왔을 때, 또는 이제 제 이민 생활을 돌아봤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사실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쉬운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봐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항상 일하셨고요. 그리고 뭐 아침에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가족 분위기 또는 가족 액티비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 가족은 전혀 거의 할 수가 없었죠. 불가능했죠, 불가능. 근데 저는 그거를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가족끼리 너무 막 뭘 하면은 저는 왜 저래? 왜 이렇게 진짜 호들갑 너무 심하다 막 이제 그럴 정도로 막 그랬었습니다. 예를 들어 막 이제 뭐 배구 경기를 가면은 사실 별 중요하지 않은 배구 경기인데 가족들이 다 와요. 뭐 많게는 진짜 10명, 10대 명이 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응원하고, 거기서 이제 막 파티도 하고, 끝나고 이제 막 서로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제 시간을 사야겠죠. 이 비즈니스가 더 잘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 분명히 있고요. 근데 사실 다 그렇게 여유롭고 자기 시간을 원하는 시간대에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실 때 이런 그 문화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도 그걸 압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 보여주면 아이들도 잘 이해하고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미국에 오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도 완벽하게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왔고, 미국에서도 완벽하게 속하지 못하는 느낌도 들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나의 차별점으로 좀 활용을 하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지오플랫이라는 회사 또 그렇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비전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꼭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 또는 본인의 어떤 계획에 따라, 어떤 전략에 따라서 편하게 물리적인 어떤 몸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민을 저는 조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와서 또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워서 이제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잘 됐을 때는 정말 대성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 와서 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아직까지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런 의도로 듣지는 말아 주시고요. 그냥 순수하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에 온다는 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지오플랫에서 테브가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만든 Stay a Month,
한 달 살기 프로덕트를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한 달 살기라는 상품은요, 미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지내는데 그냥 한 달 동안 오면서 뭐 놀러 다니고 이리저리 뭐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그랜드 캐년 가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한 달 동안 와가지고 미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실제 미국의 좋은 대학교 UCLA, USC 교수님들 초빙해서 그분들의 이민 생활은 어땠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번에는 이제 서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서부 대학교를 가서 서부 대학생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를 다니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동부에 있는 그 하버드 가서 이제 캠퍼스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하버드를 가지는 못했지만 그 하버드를 보면서 와, 진짜 이런 대학교 다니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얼마나 정말 자유로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좀 새로운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Stay a Month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서 오시면은 아이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고, 또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 중학생까지는 또 썸머스쿨,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적인 학생들, 자녀들이 다니는 썸머 캠프에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미국을 제대로 한 달 동안 즐기자라는 게 이 상품의 목적이고, 저희가 그 강사진들을 쭉 봤을 때 정말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잘 검토하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미국에 살고 계시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들 많이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 드려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 드릴 테니까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또 남겨주시면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미국의 다양한 면모들,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는 그런 지오플랫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